네, 반갑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을 했는데 상승 마감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일단 괜찮은데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로 이거예요. 타코 트럼프, 즉 협상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뒤로 물러선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이런 타코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면역을 얻게 됐다. 자, 두렵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EU 쪽, 멕시코 쪽 관세 뭐 30% 매긴다,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네, 관세는 어차피 해결될 거야. 별 문제 없어. 어차피 트럼프는 다시 타코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제대로 믿지 않는다. 이쯤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약 열받을 수도 있겠죠. 진짜 한다. 진짜 한다. 뭐 해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아무튼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상승 마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2% 상승, 나스닥은 0.27, S&P 500은 0.14 상승 라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뉴스를 보시면 증시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일제히 상승 마감 이렇게 했다. 네, 일제히 상승 마감.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계속 저거 하는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 써있네, 타코 트럼프. 네, 계속적으로 이제 그 압박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이제 면역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EU 멕시코 3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약간 그 반발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관세 서한이 곧 협정이고 대화가 열려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수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받게 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 보이죠. 네, 지금 그 유럽연합 멕시코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게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그 다음에 배드 이즈 굿, 이거 배드 이즈 굿은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악재가 곧 호재다. 자, 물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던져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요게 한계점이다, 더 이거보다 더 나빠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좀 다르긴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타코 트럼프라는 그 낙인을 찍고서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EU와 멕시코에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고, 철강과 구리 등 부문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로 개의치 않았어. 네, 그러든가 말든가. 네, 어차피 또 결국 물러나거나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해도 그것은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네. 8월 1일 이전에 고율 관세에서 다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은 이제 트럼프 됐고, 여기 있네요.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치킨. 자,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이런 확률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트럼프가 더 심한 관세를 때리는 것보다 타코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뭐 트럼프가 이번에 8월 1일부터 관세를 꼭 매길 거야, 진짜 매길 거야, 니네 각오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형태의 느낌들. 조금 애매모호하겠다, 그죠? 네, 자, 그런 형태고요.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실적이 발표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실적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한다. 실적이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네요. 엔비디아가 장 초반 좀 올랐었는데 후반부에 조금 내렸는가 봐요. 반도체 지수가 0.87% 계속 올랐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애플은 시총 3조 달러도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이게 여러분들 이 AI를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나온 거예요. AI 쪽으로 빨리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HBM이 있기 때문에 AI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팔란티어는 4.96%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상승이 일어난 부분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들은 더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 돌파했다. 야,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요?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진짜 20만 달러 가는 거예요? 네. 놀라운 따름입니다. 네. 계속 올라가네요. 자, 아무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또 하나씩 볼까요? 네. 비트코인 이야기, 관련주들 막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관련주들 올라갈까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고. 네. 자, 코스피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공매도와 대차장고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거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이 올라갈 때는 그냥 따라가지만 그게 만약에 변화, 하락에 대한 어떤 병선성을 보이면은 그때 빠르게 탈출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공매도 대차장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하락 대비 포지션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계속 올라간다는 건 약간 부담스럽긴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올라가는 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고 있는 거는 따라가되 유지를 해주되, 네, 변화가 생기면 바로 도망치자. 네. 자,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고점에 있는 거 안 사시면 됩니다. 네,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대차장고 이런 증가를 통해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투매성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사상 최고치까지 단 3%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뚫어보고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빌미가 뭐가 될까요? CPI 지표나 등등등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연준의 이야기, 네, 다다음 주에 FOMC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즈음 해가지고 이제 그 관세 기한이 돌아오죠. 이제 8월 1일, 즉 7월 말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순 보유 잔고 금액은 9조 445억. 와, 9조 원 넘어서 엄청 많아요. 네. 이 정도면은 무지막지한데, 네. 이게 그 공매도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터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은 SKC, 한미반도체, 신성이엔지, 호텔신라, 동방, 두산퓨얼셀, 하나비전, 대원전선, SK 오션플랜트, 신풍제약 이렇게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재룡경기, VT, 다날, 제주반도체, 네이처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야, 얘네들 아직도 많아요. 그죠? 주성엔지니어링, 삼천당제약, 엔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 빠졌다는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부터 때려가지고 내려온 것들, 지금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많이 내려온 종목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숏 커버링 나오면서 공매도 많은 게 그 비중을 줄이는 게 이제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게, 각자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공매도 청산에 따른 추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숏 커버링 같은 경우는 공매도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공매도 청산, 이 기자들이 잘못 소설을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공매도 청산이 아니라 손절해서 숏 퀴즈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네, 숏 커버링으로 추가 상승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은 많지만, 네,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이제 이런 그 대차장고나 공매도 증가, 그 다음에 현재 종목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위험한 포지션이 있어요. 네. 2021년도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가가 더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300포인트 넘어가는 모습이 2021년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됐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즉,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공매도를 이제 쌓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조만간 또는 뭐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일단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얼마만큼 올랐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 뭐, 그 다음에는, 네, 특이한 부분 없죠. 타코 관련한 얘기. 타코 트럼프. 타코 트럼프가 유행어가 됐네요. 네. 얼간이 조롱. 네, 트럼프는 파월을 열간이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0%로 낮춰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됐고요. 네, 됐고요. 7월달, 금리 동결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지. 야, 참, 재미도 있다. 재미는 있어. 참, 근데, 걔네들 이렇게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안 줘야지 되는데 말이죠. 시장에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 네. 관세 이야기가 계속 많아요. 관세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가 되는 거겠죠. 네. 서학개미 투자 1위는 역시 아직도 테슬라인가 봐요. 네. 자, 아직도 근데 이 테슬라가 주가 떨어져가지고 가장 많이 산 건가요? 네, 6월 말 기준으로 서학개미 보유 상위 주식의 변화는 테슬라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원래 엔비디아가 더 많았었는데 테슬라가 더 많아졌어요. 이것은 뭐야?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테슬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도, 네, 올 상반기에 서학개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종목이 바로 테슬라였다. 2위에서 4위 종목까지 다 합쳐야지 테슬라와 비슷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컸다. 이거 물려서 물타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좋아서 더 산 건가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직도 테슬라요? 테슬라가 쉽지 않아요, 지금. 네. 사면 초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정치한다고 저기 가서 트럼프 옆에 붙어가고, 내 까불까불 될 때는 정치한다고 내려갔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나 이제 트럼프 안 하고, 트럼프 싫어. 나 이제 테슬라에 집중할게. 와,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하고 척을 져가지고, 네. 트럼프하고 또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뭐 당을 창당한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 막 나오고 있어. 그 주가가 아주 힘든 상황이죠. 지금 중요한 거는 뭐요?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하고 그쪽에만 에너지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전기차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죠. 야, 이런 힘든 상황인데 왜 여기서 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거 좀 이상하네요. 네, 지금은 사실 테슬라는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거를 뭐 그냥 들고 간다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해야 될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도 되겠고요. 네. 이런 뉴스가 나왔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재 완화 검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네, 수입 개방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이거 풀어주면은 관세를 낮출 수 있잖아요.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뭐 요거를 이제 소고기를 더 사들여 가지고 한다.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겠네. 네, 2008년 이후 광우병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원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제외하면 한국뿐이다라고 해서, 네, 요거 철폐를 압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이제 풀어주고 관세를 가져오게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이런 뭐 광우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네,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고 별 문제 없다라고 되어 있다라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요거를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병에 걸리지 않은 소고기를 수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논란이 굉장히 컸었네. 어떤 게 진실인지는 잘 해봐야 되겠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나오면은 일단은 저거는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네. 그 협상이 이제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협상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한 가지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뉴스 하나 또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요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죠. 민주당의 가장 걱정스러운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0억 원으로 낮춘다. 요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이제 이게 아들, 손자,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혼자라고 한다라면 상관없는데, 그때는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연말쯤 다가왔을 때 던져버리는 거죠. 네. 연말쯤 되면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대주주의 관세, 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 대주주 안 할래 그러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연말 랠리가 꺾이고 연말에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일단은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해 버리게 된다라면 50억 원 정도면은 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10억 원을 하향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걸려들어요. 네, 대부분 걸려들어서 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어이구 이거 애매한데?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주주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키게 되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주주한테 뭐 양도소득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뭐 그런 세금을 물리는 건 맞겠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기준을 취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증시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태. 일단은 튼튼해지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진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서 네, 흐름을 좀 더 만들어내고 체력이 좀 좋아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막 약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그냥 발에서 투입을 해버리게 되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는 뭐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것도 안 주잖아. 기관들한테도 이런 거 안 주잖아요. 근데 개인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라서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 보거나 10억으로 낮추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 10억으로 낮추더라도 이제 연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러니까 나 10억, 뭐 와이프 10억, 뭐 아들 10억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다 합쳐가지고 네, 한 종목에 10억 그래 버리면 금방 넘어가요. 네.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네, 이런 세금에 걸려들게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아직은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계시고요.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나올런지는 이제 더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도 뭐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관세에서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상승돼 보일 것 같고요.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매도 압박감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